안녕하세요, 버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이야기가 나고 있는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를 3개월 동안 면세해주겠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제가 궁금해서 미국의 유류세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찾아본 자료를 여러분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2022년 6월 22일 날짜로 CNBC에 나온 뉴스가 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3 months suspension, 3개월 동안 중지를 하려고 한다는데요. gas and diesel tax라고 그럽니다. 가스라고 그러면 흔히들 저희 자동차에 넣는 그러한 가솔린, 휘발유가 되겠고요. 디젤은 트럭이랑 큰 차에 넣는 그런 경유가 되겠죠. 여기에 붙는 세금을 3개월 동안 면세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래쪽에 있는 요약을 보시면은요, 바이든 대통령은 6월 22일 수요일에 의원들이랑 논의를 하였는데 현재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면세를 하자는 방안을 발표를 한 것이고요. 현재 연방정부가 매기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휘발유에는 갤런당 18.4센트를 매기고 있고요. 디젤, 경유 같은 경우는 1갤런당 24.4센트를 매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에너지 담당하는 부서와 만나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이 뉴스를 보고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좀 더 찾아봤는데요. 아메리칸 페트롤리움 인스티튜트 API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모르겠는데요. 미국 유류 휘발유 협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는 총 14만 5천 개의 주유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4만 5천 개의 주유소에서 어떤 주유소는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합을 내보면은 총 150만 개의 주유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조금 더 세분화를 해서 보면요. 14만 5천 개의 주유소 중에서 그 중에서도 11만 6천 개 정도는 여러분께서 운전을 하다가 흔히들 보는 쉘, 쉐보론 이러한 주유소가 되겠고요. 14,000개 정도는 조금 더 작은 규모의 기름을 넣는 키오스크라고 그러고요. 6,500여 개 정도는 빅박스 로케이션, 월마트나 크로거 등의 쇼핑센터, 그로서리 스토어랑 같이 붙어있는 이러한 주유소가 6,500개 정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또 다른 정보를 보면요,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32마일 정도를 운전을 한다고 그럽니다. 킬로미터로 바꾸면 51km 정도가 나오고요. 이 수치는 2020년에 코비드 팬데믹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학교를 가고 회사에 출근을 하기 시작하면서 락다운이 풀리면서 수치가 점점 늘어나서 운전 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38.9 million fill-ups per day, 하루에 3,890만 명이 기름을 넣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메리칸 페트롤리움 인스티튜트 API.org 자료가 되겠는데요. 기름값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2022년 3월 자료에 따르면은 평균 기름값이 4.22달러 per 갤런, 1갤런당 4.22달러가 나와 있는데요. 1갤런은 3.78리터 정도가 되겠죠? 3.78리터에 4불 22센트가 되는데요. 3월달 수치니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6월 말에는 이 수치가 훨씬 더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평균 5달러를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왼쪽이 나와 있는 것이 가솔린이고 오른쪽이 디젤이 되겠습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요, 원유를 사는데 59%가 들고요. 이것을 정제하고 프로세싱을 하는데 18% 정도가 가격을 차지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제된 것을 각 주유소별로 제공을 해야 되니까요. 디스트리뷰션이랑 마케팅, 운송을 하고 광고하는데 12%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그 위에 12% 정도의 금액이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각 주에서는 휘발유에 세금을 얼마나 붙일까요? 첫 장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연방정부 페더럴 레벨에서는요, 1갤런당 18.4센트를 붙이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1993년부터 변하지 않은 수치라고 그럽니다. 연방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도와주지만 실제 도로관리는 주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지방정부가 추가로
세금을 붙이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마다 물가가 다르고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 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주마다 매기는 세금이 천차만별입니다. 개솔린 텍스가 가장 비싼 곳은 역시 캘리포니아가 되겠는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1갤런당 86.5센트의 세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18.4센트의 연방정부 세금에 추가를 하여서 캘리포니아 자체에서 68.1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86.65센트가 나오게 되었고요. 가장 싼 곳은 알래스카가 되겠습니다. 여기 알래스카 지도를 보시면 연방정부에 18.4센트에 15.13센트를 더하여서 알래스카가 개솔린에 매기는 세금은 33.53센트로 가장 싸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가가 조금 더 싼 중부지방의 경우에 20센트에서 30센트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하여서 제가 사는 텍사스 경우는 38.40센트의 세금이 붙게 되고요. 오클라호마 역시 38.40으로 비슷합니다. 이외에 중부에 있는 주들이 40센트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주는 50센트, 60센트 가까이의 세금을 붙이는 곳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은 57.09센트가 최종적으로 붙이는 세금으로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징수하는 가스텍스, 유류세는 어디에 쓰이게 될까요? 당연히 차에 넣는 기름이기 때문에 차가 돌아다니는 이러한 교통에 쓰여지게 됩니다. 대부분 도로공사, 도로 보수 등에 쓰게 되고요. 다리를 보수하고 짓는 데도 역시 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요. 단순히 도로뿐만 아니라 교통경찰이나 도로 주변의 환경,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이렇게 걷어들이는 가스텍스가 또 교육적으로도 쓰이고 있는 주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주의 재량에 맡기니까 주마다 다 제각각인데요. 인베스토 PD에 나온 글에 따르면 뉴욕 같은 경우에는요, 그만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이 실제로는 이러한 대중교통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텍사스 같은 경우는 4분의 1 가량이 학교를 지원하는데도 이러한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는요, 고속도로를 짓고 보수하는데도 지원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여러 주에 걸쳐서 길게 뻗어 있는 곳들도 많으니까요. 이런 곳에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역시 환경을 보전하고 대중교통에도 이러한 돈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돈이 남아 있을 때는 다른 부서에 지원을 해준다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주가 도로 관리 비용이 굉장히 부족함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 유류세 걷어들이는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요.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미국에서 운전하신 분들은 굉장히 도로 상태가 안 좋고 승차감이 좋지 않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국은 대부분 아스팔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는 텍사스도 날씨가 굉장히 덥고 땅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스팔트로 다 메꾸지는 못하고 많은 부분이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확실히 운전하다 보면은 밑에 드르르륵 하면서 아스팔트보다 굉장히 크면서 좋지는 않은데요. 그마저도 보수가 잘 되어 있으면 좋은데 재정이 충분치 않은 카운티나 도시에 가면은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여러분께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전기차 때문인데요. 휘발유 같은 경우에 세금이 포함되어서 주유소에서 가격을 측정해 놨고요. 주유를 하고 돈을 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충전해서 운전을 하시면 별도로 이렇게 도로 관리에 필요한 세금을 안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 역시 전기를 상대적으로 적게 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세금이 적게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줄어드는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주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계산을 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경우에는 매년 등록을 할 때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게 한다거나, 특정 주 같은 경우는 가스 텍스를 매기는 데 있어서 정해진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면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방식 등을 채택을 하여서 부족한 재정을 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채권 펀드를 하면서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각 주에 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도로 건설이나 관리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하여서 이렇게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 넣고 있습니다.
다시 CNBC 기사로 넘어가면은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밀고 있는 유류세 3개월 면세 방안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 휘발유에 부과하는 18.4센트 그리고 경유에 부과하는 24.4센트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 더 넘어야 될 산은 의회에서 결정이 다 내야 되니까요. 회의랑 논의가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결정이 안 된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에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주정부 차원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면세하라고 권고는 할 수 있지만요. 강제로 실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정부에서 이것을 협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전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연방정부는 18.4센트인데 실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부과하는 세금의 비중이 더 높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실업급여처럼 분위기를 봐서 지방정부가 대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것 같은데요. 아니 옆에 주에서는 지금 세금을 유예해서 조금이라도 싸게 기름을 넣고 있는데 왜 우리 주는 실행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은 눈치를 보고서 아마 실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손을 합해서 이러한 세금을 면세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 효과는 굉장히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50센트 정도 절약이 된다고 하면은요, 10갤런을 넣어도 단 5달러밖에 절약이 되지 않습니다. 기름값은 지금 배로 올랐는데 한 번 넣을 때마다 5달러, 10달러 이렇게 절약이 되니까요. 물론 운전을 많이 하시고 이러한 돈이 쌓이면 어느 정도 절약이 되겠지만요. 굉장히 많이 오른 가격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아 세도나 카니발이죠. 이 기아 미니밴을 모는데요. 18갤런 정도의 기름을 MT에서 풀까지 다 넣었는데요. 텍사스 살면서 처음으로 90달러란 돈을 기름 넣는데 한번 써봤습니다. 물론 텍사스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넣는 주도 많은데요. 텍사스 경우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2달러 미만 가격이었고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2달러, 3달러대였다가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90달러치 기름을 넣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모자란 거는 나중에 어떻게든 메꿔 넣어야 하거든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주가 도로 관리에 재정이 많이 모자라서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억지로 유예를 하게 된다면 그 부담은 나중에 뒷사람들이 다시 그대로 떠안게 되거든요. 우선은 선거 때문에 유예를 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은 나중에 세금을 다시 올려서 증세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담감은 결국은 나중에 저희가 떠안거나 뒷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때는 목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도 안 좋고 물가도 너무 높아서 지갑에 돈은 없고요. 모기지를 비롯한 대출 이율은 올라가서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요. 유류세를 3개월 동안 면세를 하는 것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될지 어떠한 결과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현명하게 잘 결정을 하여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